앞으로 세제 개편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보유세만 올리는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만일에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나 다른 세금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재앙적인 사태가 나타나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화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수록 불안해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양도세 중과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 있는데, 네.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서 그 유예 조치를 폐지하면서 네. 매물이 이제 장기 면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전세 물량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정책이 그때그때 맞게 적재적소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은 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정책을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전세 물량도 자꾸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도 자꾸 상승하는 이런 지금처럼 자꾸 상승하는 현상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월 중으로 세제 개편이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세제 개편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제 보유세는 많이 올라가겠죠. 네. 보유세는 많이 올리겠죠.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근데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은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또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보유세 자체를 개편해야 된다 이거죠. 보유세, 종부세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고,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보유세 자체를 올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보유세만 올리면 안 되고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거를 대폭 낮춰줘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만일에 보유세만 올리는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양도세나 이제 상속세 이런 것들은 아마 지지층을 생각해서 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내려줘야 돼요. 지금은 정책은 지지층을 보고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해요. 지지층을 보게 할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진정하게 뭐냐. 내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상속세를 대폭 내린다. 양도세를 대폭 내린다. 이런 것들이 지지층한테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대책이면 이렇게 시행해야 되죠. 반면에 보유세는 대폭 올려야 돼요. 거기에 맞게.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죠.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되는데 보유세도 찔끔 올려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돼요. 다른 세제를 낮춰주면서. 그러면 수요가 억제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나 상속세 다른 거 가만 놔두고 보유세만 찔끔 올리고 만다. 이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절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대폭 올리는 정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도세나 상속세를 낮추는 건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박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정부가 보유세만 이제 올리고 나머지 양도세나 뭐 이런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보유세만 올렸을 때는 지금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은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도 있죠. 네. 가격만 오르고 안 파는 거죠. 안 팔아요. 양도세 상속세 높으면 뭐 누가 팔아요? 양도세 높은데 안 팔죠.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죠. 네. 지난번에 그 있잖아요.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해가지고 빨리 팔아라. 팔면은 양도세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 해서 이제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팔면은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양도세는 하여튼 내려줘야 맞는 것 같다. 만일에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나 다른 세금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재앙적인 사태가 나타나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화돼요. 극심화돼.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퇴로를. 보유세만 올리면 현금 부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니까 버티는 거예요.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보유세만 올리면 부동산 시장은
재앙적인 시장이 온다. 네. 그럼 정부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한테 다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비거주 1주택자의 그 보유세도 또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상속세나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 퇴로를 열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내 지지자만 또는 기득권층의 압력 막 짬뽕 돼가지고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 그런 정책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 맡겨 놓는 게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어요. 정부가 손 안 대는 게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일부 계층의 압력, 뭐 기득권층의 압력이 굉장히 받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득권층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총리 후보자도 뭐 집을 뭐 판다고 그러지만은 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고 또 참모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찬성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정책을 하는데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기득권층의 반발, 그 다음에 또 지지층의 반발, 이런까지 섞여가지고 이 짬뽕 되는 거예요. 양도세를 내리자니 반발이 있고, 네. 또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니 또 다른 또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정책을 하면 짬뽕의 정책이 돼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시장은 시간이 흘러가면 안정되게 돼 있어요. 정부가 손 안 대면은. 근데 정부가 손대는 게 더 나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손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손대려면 제대로 손대야 되고 세제 개편도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네. 역대 정부에서도 지금 보유세만 계속 올리는 정책을 써서 결국엔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박사님 말씀대로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 절대 못 잡고 오히려 못 잡아요. 폭으로- 수요 주는 건 확실해요. 네. 보유세 올리면 수요는 많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네. 이러한 것들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양극화만 더 심화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전월세 시장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전월세가 오르면서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에 대한 그런 그 정부의 대응이 딱히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책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네. 보면은 작년만 해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 이쪽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 근데 지금은 이제 풍선 효과로 해서 외곽까지 오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이제 동탄까지 몰리는 동탄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심지가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풍선 효과로 외곽까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동탄까지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저는 그거는 금방 해소될 걸로 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강남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의 아파트들은 지금 특별한 정책적인 대응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올 걸로 보고 외곽의 풍선 효과는 그냥 놔둬도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뭐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혹가다 그래야 되는 그런 가지 막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그건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진짜 시장에서는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는 계약금 내고 나서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뭐 반도체 성과급이나 이런 삼전닉스 이런 거기서 뭐 벌어진 돈들이 부동산으로 또 유입되면서 이런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과연? 셔세권이라고 있죠. 네. 새로운 용어. 셔틀버스가 다니는 그렇죠. 예. 그러는 역세권 네. 해서 셔세권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 지역에 네. 동탄 이런데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실제로 호가를 굉장히 높게 부르고 있잖아요. 네. 또 실제 또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20억에 거래가 네, 상당히 됐어요. 높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저는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외곽까지 확장할 정도의 수요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 시내만 해도 지금 중심지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뭐 정책이 아직 늦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동탄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니까 그걸 노려 가지고 수요가 있어요. 실수요가 있어요. 실수요가 있지만 거기에는 투기 수요도 같이 붙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부에서 묶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서세권이라는 이 지역은 새롭게 형성된 용어인데 그 지역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표예요. 지금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급이 아닐까라는. 아니, 당연히 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공급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공급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전월세 시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사실 분양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이 나오는 거는 물론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뭐 1, 2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공급 물량이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해서 장래 부동산의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네, 지금 정부의 그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네.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뭐 과천 경마장 이런 곳들은 지금 거의 이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태릉 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막상 시행하려다 보면 막 각종 규제나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추진하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추진을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러나 그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인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닥치고 공급이라고 한 거는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무조건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당장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죠. 이게 네. 닥치고 공급이 뭐 바로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수요 공급에서 공급만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공급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닥치고 공급 이런 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닥치고 공급 말할 게 아니라 입을 닥쳐야 돼요. 닥치고 공급할 게 아니라 공급은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의미가 없고 획기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지지율 사라지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네. 부동산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부동산이 급등하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부동산 이외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는 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경기도 지역까지 뭐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상당히 낮춰주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서민들의 시장인 전월세 시장 그런 부분이 영향을 또 많이 영향을 미치지 많이 않았나. 미치죠. 네. 이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해요. 네. 맞아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네. 이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거든요. 네. 근데 정부의 애당초 대책은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면 전월세도 내린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지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 시내도 이제 개발할 때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젊은 분들이 우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문제인데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상당폭 하락하겠죠. 지금도 하락길로 접어들고 침체되어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하향의 길로 접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네. 양극화는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할 때 고가 아파트 시장이 훨씬 더 축소될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네.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는데 과거처럼 양극화에 고가 아파트 단지가 넓은 상태에서 상당히 좁아질 거다. 네. 그런 상태에서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아무리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도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다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 정책 중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좀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빨리 하려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네. 이런 것도 정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급을 늘리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거죠. 네네. 오늘 뭐 세제 개편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